네, 2021년 1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서울한 단어를 써야 될지 돌아가셔야 될 단어를 써야 될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냥 타계가 있다고 저는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자세한 워낙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고 외국으로 갔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데 여야의 후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5.18 광주에 관련해서 전두환 비석도 아니지 사실은. 그거는 전두환 씨가 화순에 방문했을 때 어느 집에서 묵었던 거를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념 표석인데 거기에 전두환 이름이 있는 걸 밟고 다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죽었다고 할 때 전두환 노태우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환호를 할까요? 애도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확실한 대답을 못한다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또 서로 이제 갈라섰다가 또 그 후에 노년에는 다시 또 합쳐지는 모습으로 보였었죠. 잘 아시겠지만 12.12 사건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왔던 거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하고 같은 고향이죠. 나이는 조금 더 젊었지만 육사는 아마 제가 동기로 한국 육사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960년대, 70년대, 50년대도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혁명의 시절이었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갖가지 혁명이 많았는데 혁명의 끝무렵이죠. 그때 일본에서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뭐 서울대학교 같은 데서 학생운동이 좀 있었지만은 굉장히 미미했었죠. 그 전에 뭐 통역당, 인역당이라고 하는 북한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아주 굉장히 미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청학령 사건 이런 것들이 나는데 그 무렵쯤에는 한국 민주화를 바란 세력은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인 민단 계열이죠. 민단 계열이고 민단 계열에 반대하는 조청년 계열이 또 적대적으로 있었고요. 근데 그때 오사카 이쿠노쿠에 살았던 문세광이라고 하는 청년, 그 친구는 뭐 대학생은 아니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조청년하고 어떻게 접촉해갖고 그 당시 한국 민주화를 당신이 갈망했었죠. 문세광이. 그래서 박정희를 제거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박정희를 쐈지만 실패하고 유경수 여사를 돌아가시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1961년에 박정희가 5.16을 해서 혁명을 한번 일으켰고 그 다음에 74년도에 문세광이 한번 단독 시행에 가까운 혁명을 시도했었죠. 그래서 그때 수사검사가 누군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했던 김기춘 씨입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세광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소설이 자칼의 날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저격수의 이야기죠. 자칼의 날.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김기춘 씨가 일본말을 잘하니까 자카르노 히오 요무 일본말로 자칼의 날을 읽었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문세광이 왜 박정희를 죽이러 왔는지 그리고 자기는 혁명을 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대목도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79년 시점에서 부산 마산에서 부마 사태가 터져나옵니다. 터져나오니까 그때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혁명을 꿈꾸죠. 근데 충분한 동조자를 구하지 않고 박정희는 5.16 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동조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저격할 때 자기 측근들을 중심으로 결행을 합니다. 그 측근들이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을 사살하면서 자기는 박정희를 죽이고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때 옆에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씨를 뭐랄까 그때는 안가라 그랬는데 공간이 아니고 이제 안전가옥이라고 뭘 할까요? 그 좀 비밀스러운 그런 모임 장소에 모셔놓고 총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승화 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 그게 이상해서 그게 이제 1979년 11.6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이 김재규가 범인이란 거를 체포한 사람이 사실은 그때 지금 얘기하면 국군 안보지원사령관, 이전에는 기무사령관, 그 당시에는 보안사령관이죠. 그래서 전두환 씨 세력이 체포를 하면서 그래서 김재규를 조사를 하다가 그때 김재규가 왜 정승화 씨를 불러놓고 했지라는 의문에 부닥치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979년 12월 10일 보안사 수사단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보내죠.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승화 씨는 정승화 참모총장은 지금은 이제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인데 그때는 뭐였습니다. 수도 경비사령부죠. 수경사였죠. 수경사 사령관인 장태환 씨 보고 나를 잡으러 온 이 세력을 잡으라고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전두환 씨는 자기 친구인 지금 서울에서 이제 여기 한강 따라 올라가는 그 자유로인가요? 그걸 타고 올라가면 교화중 가게 되면은 왼쪽으로 쭉 그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 큰 그 물이 펼쳐지고 거기에 쭉 있는 그 철조망을 따라 있는 부대가 백마부대입니다. 구사단. 구사단장이 노태우 씨였는데 구사단 좀 도와줘라고 해서 구사단이 출동을 하게 되죠. 아주 둘이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 34단도 출동하고 하면서 수경사 세력은 결론적으로 출동을 못합니다. 왜? 그 내부에서도 전두환한테도 협조하는 세력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장태환 씨는 뭐 본인도 사실 확실한 명령을 못 내렸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군부의 하나의 판단이었던 거죠. 종합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전두환 씨 입장에 더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12.12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아주 이제 신흥 군부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두 사람이 차례로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YS 시절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12.12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씨인데 전두환 씨가 12.12 세력을 했던 주도 세력들을 모아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당시 보안사 사진병이었는데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나온 사람이죠. 그분이 나중에 중앙일보에 들어가서 사진기자가 됩니다. 이름은 제가 엄빛 기억이 안 나는데 YS가 이런 사건을 겪죠. 노태우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태우 씨는 일부를 김대중 씨한테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돈이 터져 나옵니다. 왜 터져 나오느냐? 터져 나오니까 뭐 금융실명제를 하고 막 난리가 막 벌어집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웠죠. 제가 경남고 출신 대통령이 있으면 나라 항상 혼란스럽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막 혼란스러우니까 갑자기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넣습니다. 아주 헌법에서 금지하게 된 소급입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전두환 노태우 씨가 법정에서 쭉 조사를 받을 때 12.12 세력하고 그때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된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인데 그 기자가 바로 79년 12.12 사건 이후 기무사에서 신주체 세력을 찍었던 바로 그 사진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전두환 노태우는 12.12로 다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쯤은 전두환 노태우가 좀 틀어져 있었죠.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세력을 눌러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백탐사로 가면서 틀어져 있었는데 다시 둘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게 됐는데 그 두 사람이 그 이후에는 이제 크게 이제 뭐 가깝게는 못 지내고 쭉 하다가 이제 차례차례 돌아가셨는데 원래 공교롭게 두 분 다 돌아가셨네요.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문재인 정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조문도 하지 않았고 뭐 자기는 해외로 가버렸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습니다. 뭐 그때 노태우 대통령 유가족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래는 국법에 따라 최소한 검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셨고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통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협의 중이며 장지는 이런 뜻을 받들어 재임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본관이 교화입니다. 교화노시죠. 이 교는 교류하다 할 때 교자고 하는 물하자입니다. 아까 제가 백마부대가 있는 바로 그 지역 가게 되면 한강하고 임진강이 남북으로 만나서 서해로 흘러갑니다. 두 강이 만나니까 교화죠. 거기가 교화노시의 그 옛날 본거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통일동산을 만드는데 거기에 묻어달라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지난번 돌아갔을 때 거기에 임시 매장을 해서 어느 지역에 이제 산소를 만들지를 추후에 결정한다 그랬는데 산소를 만드는지 아직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5.18 세력들이 뭐 국립묘지는 오지 마라 뭐 어쩌고 저쩌고라 그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정희, 이승만이 있는 서울의 현충원은 가고 싶지 않아서 대전 현충원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예 노태우 씨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양반이 어디에 묵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 그거는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전두환 씨가 생전에 전두환 회고록을 3권을 냈죠. 제3권 1988년부터 현재까지 부분 황야의 서다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마지막 643쪽에 문득 내 가슴속에 평생을 지녀온 염원과 작은 소망이 남아있음을 느낀다. 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문명적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조국이 통일되는 간격을 맞이하는 날이다. 이게 자기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DMZ 최전방 고지에 묻어달라 그랬죠. 아마 전 대통령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5.18 세력하고 뭐 어떤 세력들은 뭐 국립묘지 안 된다 떠들 겁니다. 근데 본인은 갈 뜻도 없다고 밝혔고, 참고로 전두환 대통령은 보안사령관 하기 전에 일사단장을 했습니다. 일사단장은 바로 판문점 일대를 지키는 대한민국 선봉사단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거기 땅굴이 제3 땅굴인가요? 발견했었죠. 그리고 그 일사단이 지키는 지역은 가장 치열한 6.25 때도 그렇고 북진할 때도 그렇고 가장 격렬한 지역이었죠. 아마 그쪽 어디에 묻히지 않을까. 자기 고향인 합천도 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전 대통령의 이 타계를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라틴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라틴 말입니다. 그 로마가 제국이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위대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장병들은 전 세계라 그래야 교통수단의 한계 때문에 이제 유라시아 쪽이지만 아프리카까지 가면 이깁니다. 이기고 나면은 그 장군은 돌아와서 개선 행진을 하죠. 보무당당하게 말 타고 걸어가고 병사들도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근데 그 행진의 마지막에 노예들이 따라가게 하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합니다. 뭐냐? 위대한 장군,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를 앞에서는 쿵작쿵작 하면서 장군과 장병들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지만 뒤에서는 너 또한 죽는다, 너 또한 죽는다를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고,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두환 노태우 씨가 그야말로 이빨 빠지는 호랑이였죠. 뭐 호랑이도 아니죠. 뭐 90 넘어간 노인들을 가지고 그렇게 5.18 세력, 그 다음에 문재인 세력이 박하게 굴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백선엽 대장이 돌아가실 때 뭐 국립묘지에 묻힌다 못 묻힌다 온갖 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이었죠. 그렇게 아주 모멸감을 줬는데, 그런 사람들 또한 메멘토 모리, 죽습니다. 저는 이게 딱 떠오릅니다. 영웅도 죽고요, 절세 가인도 다 죽습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그분들이 나중에 이룬 업적이 남겠죠. 그 정신이 남겠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저는 5.18을 강조할 때 사람들 볼 때마다 저게 뭐 그렇게
대표성이 있지. 4.19도 있고 국민 저항 정신이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부정부패하고 잘못된 정권에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는 개념으로는 이미 4.19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18을 집어넣겠다? 5.18이 그 대표성이 있나요? 4.19가 더 상징성이 강하죠. 그래서 계속 이게 자칫하면 공산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사파 세력들이 5.18에 붙어 있고 그 세력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반대쪽에서는 저게 북한이 사주를 했다고 해서 복잡해져 버렸잖아요. 그냥 민주화 운동으로 남아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홍남순 변호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던 그러한 운동권 자체들은 다 이게 뭐 민중혁명이라고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이 정권에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또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역시 메멘토 모리. 그 자들이 바로 대학 다닐 때 저를 포함한 그 세대인데 맨날 혁명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알리론, 레볼루션 그래갖고 뭐 민중혁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들이 혁명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 혁명으로 만들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지난번 민변에 권경일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었죠. 니들이 그렇게 혁명을 얘기하는데 결론이 이재명이냐 그랬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박정희가 한 혁명은 쿠데타라고 하지만 박정희는 이뤄놓은 게 있고 전두환이가 한 거는 본인은 혁명이라고 한 적이 없지만 그자들은 그걸 쿠데타라고 하는데 전두환 씨는 이 세상을 그래도 잘 살게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5.18에 관련해서는 전두환은 무관합니다. 근데 계속 이 세상 덮어 씌우려고 그랬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 자꾸 덮어 씌우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이 만든 업적 깎아내리고 하려는 게 운동권이고 그 세력들이 다수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서 자기네가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한테 무조건 굴종하라 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은 그걸 더 하려고 지금 나서는 거고. 그런 와중에 전두환 대통령도 돌아가셨네요. 노태우 대통령이 앞서 돌아가시고 또 그 욕을 보이려고 하겠죠. 그분들이 이런 업적은 다 덮어버리고 과만 들춰내가지고 그리고 5.18을 또 떠들겠죠. 근데 본인은 5.18 국립묘지 그까짓 것 하고 전방에 어느 고지에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죽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백선엽 대령 돌아가실 때 시끄러웠듯이 또 시끄러워지겠죠. 그걸 끌어내려야만 하는 이 좌파들이 설치는 세상이 저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